안녕하세요. 샤넬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느끼는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다른 타로 영상 보시면 뭐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저는 오늘 그 감정과 또 이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죠?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1번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우선 어떤 사이인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귀시는 분들, 관계가 쌓이신 분들, 심지어는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어 보여요.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결혼 생활 중이신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 쪽에서 좀 너무 일이 많이 바쁘다거나 해야 될 게 많아서 여러분들과 이제 자식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느낌도 있고요. 저는 결혼 안 했어요 한다면은요, 두 분은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엄청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 약간 연상연하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뭔가 달달한 관계다. 그래서 그래, 썸일 수도 있겠고요. 짝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썸 아니면 커플. 이 두 가지의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가 되게 뭔가 도움이 많이 되는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뭔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많이 있어서 한쪽을 이끌어주고, 한쪽을 좀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사이처럼 보이기도 해서, 두 분의 현재 그 관계성은 너무나도 사귀는 사이, 심지어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결혼하셨거나 지금 사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조금은 뭔가 갈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왜 이분이 뭔가 되게 일 때문에 많이 바쁘든 좀 여러분들을 많이 혼자 두는 것처럼도 보여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싸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되게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조금 자주 다투고 싸우고 좀 이런 느낌의 어떤 카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정말 안정적이게 관계를 유지하고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기 꿀벌처럼 내가 열심히 꿀을 따다가 집에다가 갖다 줬는데 왜 맨날 싸우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전 아니라니까요 하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이런 어떤 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과 뭔가 오래 만날 생각, 심지어 여러분들과 결혼할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항상 뭔가 이해를 받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나의 좋은 의도 자체가 좋은 결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백히 지금 두 분이 뭔가 갈등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약간 여러분들과 이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거라던가, 이분이 좀 본의 아니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홀하게 했던 점들 때문에 두 분이 많이 싸우고 갈등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한테 느끼는 감정 한번 볼까요? 어떤 감정들을 느끼나?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어렵대요. 편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진짜 어느 정도
진짜 관계가 쌓인 게 있어서 되게 편안하긴 하지만 너무 어렵다.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거든요. 여기 지금 호랑이랑 여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어요. 되게 껴안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 카드는 좀 많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서로의 언어를 이해해줘야 되고 서로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을 서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이일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랑 호랑이가 얼마나 다른 존재예요. 대화도 통하지 않죠. 서로의 습성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또 완전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하는 곳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호랑이랑 그 사람이라는 게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이가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많이 이해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되게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계속 함께 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다와 같은 그런 안온함, 바다와 같은 어떤 그런 모성애적인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나랑 너무 달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이 지금껏 만나왔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가고 싶은 감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친숙하고 이미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계속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감정 더 볼까요? 뭐 다른 감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돌고래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이 바닷속을 유영하는 한 쌍의 돌고래가 된 것처럼 너무 나랑 죽이 잘 맞고, 그러니까 다르지만 너무 마음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잘 받아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워내고 자식을 예뻐하고 자식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볼 때마다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심이 된다라는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왠지 아이를 낳으면은 너무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잘 키워낼 것 같아 라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주도 많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되게 다른데 나는 좀 약간 본능적이고 조금 못됐고 약간 진짜 그 동물적인 약간 사람인데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좀 약간 하등의 그런 동물인데 우리 샤넬님은 자기보다 더 고등의 동물이고 더 따뜻하고 더 온순하고 이런 어떤 얘기들을 이분이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랑 너무나 다르지만 나한테 뭔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존재, 어떤 나한테 바다와 같은 고향의 그런 어떤 편안함을 주는 존재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면은 너무너무 알콩달콩 행복하게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이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열정, 특히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은 그런 어떤 종족 번식의 그 야만적인? 야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엄청 올라오는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계속 왜 자꾸 본인과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종인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미 자기는 반했고 나는 우리 샤넬님과 뭔가 알콩달콩한 그런 가정을 꾸릴 생각을 이미 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샤넬님과 굉장히 다른 종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 샤넬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성이야. 내가 우리 샤넬님과의 그런 어떤 사랑의 나무에서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어떤 퇴비를 주고 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고 싶은 이성이거든 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날 생각, 계속 살 생각, 심지어 결혼까지 할 생각, 결혼했다면은 어찌됐든 그 가정을 잘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토끼라면 이분 자체는 사자라서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 좀 무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도 그걸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동물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상위 포식자적이고 좀 야만적이긴 해. 내가 그래 좀 무서운 점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이 그럼에도 나는 우리 샤넬이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나는 우리 샤넬이와의 그런 어떤 사랑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감정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되게 무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성도 계속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심지어 결혼까지 가고 그 결혼의 생활을 잘 유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정말 너무나 다른 존재인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온순한 느낌이라면 이 사람은 좀 약간 사자같이 무섭고 본능적이고 뭐 어떤 경쟁이랑 쟁취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른 종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한테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바라는 거?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이분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분한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을 굉장히 환영해 줬으면 좋겠고 이분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의 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샤넬님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두고 등을 돌린다거나 나를 두고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삼각관계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고 이미 뭔가 가정을 꾸려놨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탐이 난다라는 어떤 얘기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이 바라는 걸 물어봤을 때 유난히 좀 더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뭔가 애인이 있어서 짝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굉장히 다른 존재인데 내가 자꾸 욕심이 나, 갖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너무나 바란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미 공식적인 애인이나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토끼끼리 결혼했고 토끼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런 토끼 가족을 바라보는 무서운 맹수의 모습으로 이 상대방의 모습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샤넬님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뭔지 한번 볼까요? 무서워. 나 저 사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래서 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랑 사귀는 생각, 만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 나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애인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들이대려고 하는 거, 나한테 자꾸 뭔가 과한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상대방이 싫고, 나는 내 원래 애인과 가정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나도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관계 키워드가 있는 것 같다 진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이분과 여러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시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상대한테 호감이 간다고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함부로 받아준다거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받아주지 않지만 어쨌든 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되게 잘해준다거나 계속 성적 어필을 한다거나 그러는 흐름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샤넬님이 조금은 마음이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러나 마음이 열린다고 해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분을 받아주는 흐름이 아닙니다.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존재야.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이렇게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림자 속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좀 이 상대방한테 여러분들도 자꾸 뭔가 끌리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좋다고 하니까 뭔가 나도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뭐 공식적인 인연이 있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호감을 비치고 좋아한다면 솔직히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처음에는 당연히 저 사람 뭐야 미쳤어? 지금 나 애인 있고 결혼했는데 왜 다가오려고 해?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되게 따뜻한 모습, 친절한 모습,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혹하는 느낌이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받아준다고 해도요, 결국 여러분들은 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좋아하거나 만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다 감추고 몰래 만나야 되는 흐름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흔들려서 이분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몰래 만나는 거죠. 몰래 만나면서 좀 죄책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륜 외도 이런 거는요. 결국은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험을 하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랑 좀 이렇게 신나는 재미있는 여행을 가신다거나 어떤 모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요,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분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정리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원 애인이랑 가정을 정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만나라는 의미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제너럴이라서 상반되게 좀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정말 좀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러신 분이라면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 가정이나 원 애인이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여러분들을 해하는 관계라면요, 그 관계를 종료하시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각자의 상황에서 한번 깊이 있게 본인의 속마음과 또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판단해 보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보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선은 우리 샤넬님의 현재 연애 상황 좀 볼까요? 우리 샤넬님의 현재 연애 상황.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이 한쪽을 좀 짝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분이 뭔가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현재 연락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고, 어떤 분들이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현재 연애 상황은 연락이 그렇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짝사랑이든 아니면 정말 싸워서 연락을 안 하고 있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서로를 외면하고 있든지 간에 뭔가 그냥 각자의 상황 속에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한쪽은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나 다른 쪽에서 어찌됐든 다시 이 어떤 불씨를 키워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싸웠기 때문에 지금 그 싸움의 불씨를 다시
켜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지 간에 이 연애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좀 많이 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종이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한쪽이 코알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쪽은 이거 너구리인가요? 너구리 같은 사람이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고 대화 소통이 되지 않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한쪽은 좀 게으르거나 좀 느긋하거나 무신경하다면은 한쪽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이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싸웠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쪽은 동굴로 들어가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 너 빨리 안 나와? 우리 대화 안 끝났잖아. 빨리 나와서 우리 지금 안 끝난 대화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 자,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 볼까요? 우리 샤넬님 마음. 우리 샤넬님 마음. 정말 못해 먹겠다. 정말 이 사람 못해 먹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떠났지만, 다시 만나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실망해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마음이지만, 나중에 다시 재회하지 않을까?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우리가 같은 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알라랑 너구리지만, 나중에는 같은 토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약간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니, 종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토끼가 될까? 저는 의문이 들지만 언젠가 저 사람과 내가 뭔가 이렇게 토끼 같은 마음을 확인해가지고 토끼같이 되게 알콩달콩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사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 상대방 분 마음 볼게요. 상대방, 역시 너무 다른 종이라는 얘기 먼저 합니다. 정말 나랑 너무 다른 종인데 내가 샤넬이랑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긴 했어. 샤넬이랑 나랑 완전 다른 종이지만 이렇게 호랑이랑 사람이 껴안는 것처럼 뭔가 너무 행복하고 힘들지만 좋았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기는 하지만 진짜 화가 났나? 이 전차카드가 나오는데요. 전차카드는 굉장히 열받을 때도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말처럼 달려나가는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열정이 솟아오를 때도 나오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과 지금 뭔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정이 성적인 열정 아니면 하여튼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히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두 분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났고 그런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갈등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감정 여러분들한테 현재 느끼는 감정은 괴로움, 외로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정을 물어봤을 때 은둔자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진짜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은 감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이 싸웠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사방에 가시덩굴로 막혀져 있는 형국이다, 감정이.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감정인 거고, 너무 지치는 감정인 거고, 뭐가 막혀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보인다. 감정도 볼게요. 계속 너무 칼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너무 많이 샘솟아 오르기 때문에 때로는 되게 못돼지고 싶다, 여우같이 행동하고 싶다, 배신을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난 게 있고, 실망한 게 있고, 상처받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아요. 감정이 좋지 않고, 그래서 못돼지고 싶다라는 얘기도 해요. 에이씨, 내가 배신해버릴까? 에이씨, 내가 이렇게 못되게 나가볼까? 이건 어떤 이런 진짜 삐죽삐죽, 날카로운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자꾸 들고 있다. 자, 그럼 이성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함께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고, 우리가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무가 잘려진 것 같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하는 말이 금전적인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나무를 금전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이런 어떤 나무들이 풍성하게 심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자체가 나무 밑동이 다 잘려나가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연애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겠어. 왜 애는 어떻게 낳겠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쁜 사슴 같은 애를 낳아봤자 여기 지금 사슴한테 먹을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긴 하지만 자꾸 이성적으로 또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하고 오래 만나서 정말 이렇게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 무지개가 떠 있고 앞에 맑은 물이 있는 어떤 이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성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뭔가 붙들려 있다는 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밤에 어두컴컴한 밤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샤넬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야? 내가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한대요.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고 여러분들과 결혼하는 상상을 하고 이렇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희망회로를 돌리고는 있지만 이 박쥐가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듯이 밤에 혼자 은밀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거나 주변 사람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나 혼자 이렇게 박쥐처럼 나무에 매달린 채 여러분들의 어떤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를 엄청 훔쳐보면서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성적으로는 아닌 건 안다. 그러나 자꾸 희망의 회로가 돌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네요. 자, 이분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 볼까요? 바라는 거? 자, 여러분들과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가 안 될 관계, 상처만 남길 관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과연 유지가 되거나 만날 수 있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분이 바라는 거는 설사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설사 내가 우리 샤넬님한테 날아갔다가 이렇게 많은 나무 화살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라는 거는 솔직히 함께하고 싶고 성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어떤 공식적인 사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라는 물에 풍덩 빠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열대어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거기에는 우리 샤넬님이 존재하고 샤넬님도 나를 바라보고 너무나 달달한 어떤 그런 상상을 바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바라긴 하지만 그게 안 될 거라고 결국은 상처만 남을 거라는 거를 이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들과 자신과의 관계가요 이 돌무더기와 깃털과 같이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라는 걸 이분이 알고 있대요. 자, 한쪽에는 돌무더기가 엄청 쌓여있고 한쪽에는 깃털 하나만 올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균형스럽나요? 결국은 이렇게 기울 거 아니에요? 돌무더기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 버릴 거고 이 돌무더기는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들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불균형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자꾸 여러분들을 두고 달달한 상상을 하면서 흐뭇해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과 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에로틱한 어떤 데이트를 한다거나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샤넬님 마음은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 마음 좀 볼게요. 우리 샤넬님 마음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불쏘시개를 등에 지고 달려오는데 나는 너무 싫다, 힘들다, 상처받는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달려오는 목적이 정말 노골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두 분의 상황에서 한쪽이 한쪽한테 어떤 그 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렇게 달려가고 싶다는 어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있네요. 이 상대방이 나를 원하는 거는 성적인 목적이 때문이야. 본인이 그런 성적인 목적을 해결 보지 못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일이 되게 많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어떤 일이 많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등에 이고 나한테 달려오는데 나 너무 힘들고 싫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위험한 존재다?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자꾸 여러분들도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거를 등에 이고 달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얼마나 위험해요. 이 불이 나한테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를 태워 죽일 수도 있고, 이 불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 쪽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불을 등에 이고 지고 나한테 달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실제 두 분의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실제 두 분의 흐름은요, 두 분은 뭔가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시 본다거나 데이트를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일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의 관계가 뭔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두 분이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서는 함께하게 되는 흐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원래는 굉장히 불안정했던 관계가, 그리고 불안정했던 마음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인이 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두 분이 일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 그렇게 간다라는 의미도 솔직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랑 공식적인 사이가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분이랑 대화를 잘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계만 남기고 간다라고도 보여서,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곧 로맨스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조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보다 적은 것들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대방이 진짜 우리 샤넬님한테 다가와서 마음을 고백해가지고 막 구애를 한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 같은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빵 부스러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주는 온전한 빵 하나 다를 받는다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설픈 사랑, 그 빵 부스러기 같은 사랑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된다면은 함께하는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찾으시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뭔가를 막 하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같이 뭐 차 마시고 그냥 같이 어디 산책 가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런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하시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샤넬님이 너무 사랑에 대해서 거창한 거를 바라고 계시나? 뭐 사랑하면 엄청 대단한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조언이 나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랑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면 엄청 대단한 것들이 있을 줄 알고 막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 연애랑 사랑 별거 없잖아요. 그냥 같이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좀 로맨스 즐기고 스킨십 즐기고 그게 다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냥 작은 즐거움에 기쁨을 누려라 라고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이 항상 일과 사랑이 잘 풀리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 좀 볼까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상황. 와, 너무 극적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고백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반하는 누군가를 발견한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의 지금 연애 상황이 뭔가 운명적인 사건,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아한다, 뭐 지켜보고 있었다, 사귀고 싶다 이런 고백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느낌이고요. 아니면 우리 샤넬님들이 우연히 뭔가 어딘가를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해가지고 완전 한눈에 반해버린 느낌도 들거든요. 카드 전체적으로 물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엄청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이 고백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메이저 아르카나인 저지먼트와 더 스타 카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요. 이상형적인 존재를 발견했고 그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 분 속마음 볼까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은요. 여러분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갔는데 아주 귀여운 새를 발견했어. 그 새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꽃이 피고 막 물이 흐르고 너무 이렇게 달달하고 뭔가 이렇게 향기롭고 숲속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분도 여러분들한테 반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 밤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어. 되게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의 카드에 스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스타를 손에 쥐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맞아요. 내 운명의 상대다. 내가 진짜 스타같이 정말 내 이상형적인 존재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꾸 생각만 하면 내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자꾸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을 발견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상태다. 근데 아직 마음을 고백 안 하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샤넬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샤넬님 마음은 여러분들 역시 이 사람한테 강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운명적인 느낌? 정말 내 스타일인데 너무 멋지고 예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정말 운명의 대상을 발견했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서로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물이 흐르고 있고 별이 뜨고 있고 내가 하늘을 날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본 순간 이거 반한 거거든요, 완전히. 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느끼는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 열정이다. 여러분들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를 열정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활활 태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성적인 매력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안정된 관계를 또 유지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뭔가 안정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능력이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되게 부유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너무 귀여운 이런 햄스터인가요?
그 다람쥐인가요? 다람쥐겠죠? 도토리를 물고 있는 다람쥐를 바라보는 기분의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이렇고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사귀고 싶은데 역방향이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뭔가 서로 마음을 그러니까 확인하고 정말 그 뭔가 이렇게 꽃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사귀고 싶은 감정인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을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공작새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카드에 이게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뭔가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은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화려한 공작새처럼 내가 이렇게 먹어주는 이성이야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다고 이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매력이 많고 이런 뛰어난 매력을 바탕으로 이런 이성을 사귈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과시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를 굉장히 바라고 여러분들과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고 그로 인해서 뭔가 마음적인 안정이라던가 금전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다는 감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성적으로는 우리 샤넬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이성은 좀 걱정이 많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샤넬님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아니면 나랑 사귀게 되면은 왠지 왜 나한테 실망을 한다거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거나 나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함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성적으로. 근데 이분이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나랑 이렇게 한 쌍의 돌고래처럼 바다를 유영하면서 달달하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성은 감정보다는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 걱정이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체가 아니면 이 관계가 뭔가 배신으로 끝날까봐 상처만 남길까봐 이런 걱정을 하는 느낌인 거고 약간은 진짜 여러분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매력적인 이성이고 되게 착해 보이고 되게 마음이 넓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무서운 가시를 품고 있는 여우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성적인 걱정도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다들 이런 걱정하잖아요.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순하고 좋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도둑놈 사기꾼처럼 뭔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따뜻하게 품어줄 것 같고 함께 그래서 그 사랑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를 우리 샤넬님이 좋아해 줄 것 같은 느낌을 이성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과 이성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그러나 이제 걱정도 같이 있다. 거절당할까봐 배신당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행복하게 잘 만나서 오순도순 가정까지 이루는, 가족, 왜 자꾸 새둥지가 나오고 이런 토깽이 가족들이 나올까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막 알아보고 알아가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정말 뭐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런 것까지도 바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잠깐의 그런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왜 아까 처음에도 운명적인 어떤 느낌을 받은 대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우리가 왜 보통 결혼할 인연을 처음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도 여러분들을 두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미래를,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샤넬님도 나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도 나를 받아들일지, 나와의 어떤 미래의 바다를 꿈꾸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우리 샤넬님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쪽 상대분이 뭔가 되게 힘들어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런 걱정과 고민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뭔가 힘든 상황이 펼쳐질까봐 걱정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한눈에 알아봤고 여러분들과 정말 이런 미래까지 되게 진중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관심 있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지? 나는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혼자 나만의 착각이었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듯이 보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있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이 있다거나 정말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펼쳐진다. 그로 인해서 두 분의 사이가 뭔가 더 가까워지고 더 알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샤넬님이나 그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정말 더 깊은 관계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좀 거리감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본다거나 서로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쉽사리 친해지기가 어려운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 느낌이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분들은 일적인 관계라던가 학교 모임 같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대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나 그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한번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막 갑자기 친해진다거나 갑자기 사귀게 된다거나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이런 답답한 흐름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우리 샤넬님으로 좀 보여요. 어쩌면 제너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 관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는 우정에 근거한 관계고 로맨스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뭔가 삼각관계에 처해지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과는 사랑으로 발전하면 안 되고 우정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 진실이 빠진 관계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비밀적인 관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근데 그게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우리 샤넬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샤넬님의 과거에 무슨 인물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샤넬님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하셨나요? 그러면은 뭔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상대방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 상대방과는 로맨스적인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우정에 근거한 관계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상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시면 된다고, 어차피 시간이 치료해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거 골라주신 것 같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고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인연 아니고 조금 힘든 인연인데 끊어내기는 어려운 인연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힘드시겠지만 이 관계는 분명히 로맨스로 발전시키면 안 되고 우정에 근거한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분과의 어떤 감정을 발전시키시기보다는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이성 중에 하나가
저는 좋게 말씀드렸지만 세븐 오브 소즈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을 욕심내면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성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샤넬이를 좋아해 라는 어떤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삼각관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숨기는 다른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숨기는 다른 지점들이 이 사람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해피형이라서 그럴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조언 자체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추천한다거나 권유하는 조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리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우정으로 남으라는 조언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운명을 느꼈고 사랑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연인이 되고 사랑을 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샤넬님들이 좋은 결정 내리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을 잘 풀어나가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멤버십 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 말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타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우리 샤넬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상황. 너무 달달하게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연애 중이지 않으세요?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행복감을 주는 대상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달달하고 너무 꿀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오는데, 자, 각자의 속마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샤넬님 마음부터 볼까요? 근데 왜 상처지? 이렇게 달달하고 꿀 떨어지는데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랑 자주 못 만나나 봐. 그러니까 약간 제일 먼저 나왔던 카드가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좀 뜨뜻미지근한 카드예요. 그래서 정말 일 때문에 바쁘든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연애에 거리를 두고 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좀 연애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좀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사실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수영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상대방분 속마음 볼게요. 상대방분 속마음은 우리 샤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착하고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너무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자식을 낳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샤넬님이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상대방 쪽에서는 우리 샤넬님이 되게 착해. 우리 샤넬님이 너무 지금 마음이 넓고 좋아. 그래서 나는 우리 샤넬님과 오래 만날 생각이고 샤넬이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 만나시는 상황이 맞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힘드신가 보다. 잠깐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있는 감정 보도록 할게요. 감정. 역시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의 나무, 사랑의 나무에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양분을 주고 비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줘서 이 관계의 나무에 이렇게 달콤한 열매가 맺게 하고 싶다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서 달달한 열매를 맺고 싶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과연 정말 사랑으로 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감정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두 분이 현재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 거리감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더 좋은 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서 있는 느낌인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여러분들과 달달한 사랑을 하는 그런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운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두 분이 관계가 쌓여 있는 느낌인 거고 이 관계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감정이다. 근데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저지먼트 다음에 러버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무슨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결혼 얘기를 꺼낸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할 것 같은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어떤 점을 볼까요?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은요, 너무 좋은 카드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과 정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어떤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이성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샤넬이랑 함께 할 거야.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샤넬이랑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거야. 내가 우리 샤넬이를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성공해서 샤넬이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꾼이다. 여러분들 이분은 사랑꾼이에요. 비록 여러분들한테 지금 뭔가 약간 거리감 있게 행동하거나 좀 여러분들한테 소홀할 수는 있어요. 아까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감정과 이성이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배우자감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정말 오래 볼 생각,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자, 우리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박수. 자,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말아라.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거야? 지금 사랑으로 넘치는 이분의 마음속처럼 두 분의 흐름이 이렇게 사랑으로 흘러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것과는 다르게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 갈등의 문제가요. 정말 두 분이 만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게 아닌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한다거나 어쩌다 한 번씩 속궁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사이에서는요, 관계의 어떤 함께함이 너무 부족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외로워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은 나를 이렇게 혼자 외롭게 두는 게 맞아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한번 그러니까 좀 따져 물어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를 외롭게 혼자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과 앞으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는 다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로를 볼 때마다 이 우리나라 커플들의 이 가장 큰 문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이 현상이 항상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그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는 시간이 적절하게 적당하면은 남는 여유 시간에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데이트도 할 텐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일에 모든 거를 다 바치는 민족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이 먼저고 사랑이 항상 뒷전이 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항상 커플들한테 이런 갈등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샤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우리 샤넬님 너무 외로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샤넬님들이 좀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사실 되게 사랑하는데 너무 일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소통의 부재, 어떤 그 감정 교류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안 좋게 끝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샤넬님이 너무 이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어떤 애정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 사람처럼 좀 바쁘게 지내시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이 사람 연락 없다고 화를 낸다거나 불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이 사람 지금 바쁘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 하늘님들도 본인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뭐 친구들 만나고 본인의 취미 활동하시고 이러시는 게 어떤지. 약간은 우리 샤넬님이 좀 약간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에서 스타 카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연애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서 본인이 화가 나고 본인이 실망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그 연애랑 사랑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확고한 이상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사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애랑 사랑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스킨십 좀 하고 밤에 속궁합 좀 하고 이게 전부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왜 이렇게 연애에 과한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쩌면은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게 아닐까, 어쩌면은 그런 로맨스 소설이나 웹툰을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는 정말 이상적인 사랑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사랑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상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조언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거 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실 때 너무 급하게 빠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잃으시면 안 된다는 조언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렇다는 건 진짜 우리 샤넬님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온전히 빠져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 놓고서는 왜 너는 나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사랑에 빠질 때 너무 빨리 빠지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잃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평소에 하는 일, 그리고 어떤 다른 인간관계, 친구관계, 취미, 자기개발 이런 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자만 바라봐요. 남자의 연락, 남자의 사랑 확인. 자, 이거 병입니다. 본인이 그만큼 뭔가 자존감이 낮거나 애정결핍이 있다는 소린 거고요. 그러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면 본인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한테 완전히 무슨 애기처럼 애기가 돼가지고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나만 관심 가져줘, 이렇게 애기가 돼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가시는 거래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오픈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랑 분명히 사귀게 되고 고백을 받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때 본인을 잃어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본인을 다 놓아놓고 애기가 돼서 이 사람한테 자꾸 왜 사랑을 주지 않니?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하지 마셔라. 그거 애기입니다. 여러분들 애기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애기였을 때 부모님한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를 이 상대방한테 내놓으라고 지금 떼를 쓰게 되는 어떤 형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본인이 왜 이렇게 사랑만 빠지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애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을 치유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선은 두 분의 상황 좀 볼까요? 두 분의 상황.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만나면은 대화 소통 잘 되고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직장, 학교 모임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시는 상황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썸을 탄다거나 사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속마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나랑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나랑 잘 어울리는 상상이야. 근데 왜 마지막에 텐 오브 소주 나올까? 그렇지만 이 관계를 하게 되면 상처가 남을 수 있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아니면은 이분이 그동안 너무 외롭고 상처투성이의 삶이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가 백조가 됐다. 여러분처럼 우아한 백조가 돼서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과 너무 잘 맞고 사귀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상처받는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관계가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 샤넬님 마음 좀 볼까요?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고 이 사람이랑 정말 뭔가 약간 사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서로가 되게 좋아하고 서로가 연인이 되고 싶은데 그게 뭔가 약간 쉽지 않은 분명한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그 상대방 분에게 다른 이성이 있나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면 너무 좋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받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다는 건 삼각관계 키워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린 거고, 그게 어쩌면 우리 샤넬님 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상대방 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연애사가 좀 복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마지막 골라주신 분들.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립니다. 열정이 자꾸 일어나고,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뭔가 마음을 확인해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어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열정도 넘치고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계다.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자신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분의 속마음에서도 여러분들과 자신을 똑같은 백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개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과 뭔가 닮은 점이 많다는 거야. 비슷한 점, 닮은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이분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추운 겨울에 불이 지피어진 나무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까마귀로 표현이 되는 걸 보면은 분명히 현실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성적으로는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상형이고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정말 안정적인 어떤 꽃을 피워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한 어떤 관계인 건지, 여러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홀린 건 맞아요. 엄청 홀렸고,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이상형이고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꽃을 본인이 이렇게 꺾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서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어오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두 분이 이어지기가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감정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이제 뭐 운명이다,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대상이다,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두 분의 흐름은
두 분이 진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면은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한테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준다거나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해가지고 어떤 큰 성공을 이룬다거나 분명히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한쪽의 도움으로 굉장히 뭔가 금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든 진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약간 두 분의 관계가 함께 하는 모습의 카드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진짜 두 분이 만나기가 어려운 사이라서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서로를 지켜볼 뿐인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특히 한쪽이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든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든 분명히 어떤 그런 금전적인 도움, 사회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샤넬님도 뭔가 부유해지는 느낌이지만 이 상대방도 그 어떤 같이 부유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든 분명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사귀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썸을 타면서 그런 관계로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워낙에 뭐 우리 샤넬님을 좋아해서 자꾸 뭔가 도움을 준다거나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우리 샤넬님도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샤넬님도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좋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받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뭔가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랑 뭔가 썸을 탄다거나 약간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처럼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흐름이 분명히 뭔가 공식적으로는 만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되게 도움은 서로 많이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들을 두고 바라는 게 뭔지 그걸 보면은 더 이 지금 나온 흐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이 사람이 우리 샤넬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샤넬님한테 바라는 거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그 성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바라는데요. 근데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안 받아들일 거라는 어떤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미 결혼하셨거나 애인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고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그냥 일이 되게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준다고 하니 그냥 받아들이기를 이분도 바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어떤 성적인 이성적인 그런 걸 받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느낌의 어떤 바라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괜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하겠어요? 다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싫어할 거라는 건 알지만 나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샤넬님이 잘 나가고 뭔가 일의 능력자가 돼서 그의 반대의 급부로 내가 원하는 걸 샤넬님이 해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뭔가 성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받아주길 바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런 도움이 음흉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음흉하다. 좀 음흉하고, 좀 여러분들과 성적인 관계를 굉장히 맺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래요. 자, 이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부유해진다거나 어떤 일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요. 이 상대방한테 그 사랑의 제스처를 분명히 표현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사랑에 자꾸 불꽃을 스파크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질 일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라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샤넬님들이 좋은 결정 내리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